꽝 리넛 코코넛. 오늘은 책 읽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리너TV의 리너파파와 함께하는 엄마 아빠 성장기입니다. 한 분야에 대해 100권의 책을 읽는다면 누구든지 그 분야에 대해 준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소중한 내 아이를 키우는 일에 우리가 더 깊이 배워가고 알아가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책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가운데 부모로서의 나이도 더욱 성장시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의 자녀교육이라는 책을 이제 국립이 한 이후에 거의 한 달 만에 여러분들 듣는 것 같아요. 그동안 연말이라서 바빴던 것도 있었고요. 또 이거를 책을 읽고 찍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편집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좀 많이 지쳤던 것 같습니다. 다시 힘을 내서 또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응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꾸준히 올리지 못한 것 죄송합니다. 오늘은 전에 다음 건이라고 소개시켰던 이 책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루 15분 책 읽어주기의 힘이라는 책인데요. 유대인의 자녀교육이라는 책에서도 하루에 15분씩 책을 읽어줘라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15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15분의 마법이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을 보면 미국, 영국, 호주, 중국, 인도네시아, 스페인, 일본에서 책 읽어주기 열풍을, 그리고 한국에서 EBN, FN 책 읽어주는 라디오를 탄생시킨 화제의 밀리언셀러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뒤에 보면 예비 부모들의 축하 선물로 신입 교사들의 교육 교재로 첫 출간 후 개정 칠판을 거듭하며 책 읽기의 고전으로 자리 잡은 밀리언셀러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 책은 정말 오래된 책입니다. 개정판이 몇 번이 나왔고요. 그리고 나올 때마다 상당히 많이 팔렸어요. 그리고 지금 이 책도 벌써 3판째고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여러 언어로 번역돼서 쓰여진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가 책 읽어주기가 정말 소중한 것을 아는데 부모들이 책을 읽어주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과제량과 수업량을 점점 더 늘리면서 이 아이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을 허용하지 않고, 또는 학교에서 책을 읽어주면 시간 낭비한다, 그리고 불필요한 것, 그리고 필요 없는 것, 그런 것들을 한다라고 말하면서 책 읽어주기에 대해서 상당히 비관적인 많은 사람들의 그런 모습 바라보면서 참 안타까웠다고 합니다. 특히 더 안타까운 건 아이들이 어려서는 책을 좀 보다가 크면 클수록, 더 나아가서 어른이 되면 책을 안 보는 거예요. 왜 그들은 책을 안 볼까? 거기에 대한 너무 안타까움에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이 책의 목적은 책을 읽는 방법, 물론 소개하고 있지만 책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가르침이 목적이 아니라 책을, 아이들로 하여금 책을 흥미있고 그 책을 지속적으로 읽을 수 있게 동기부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이들로 하여금 점점 크면 클수록 성인이 돼서도 책을 흥미를 가지고 읽을 수 있는 사람으로 그런 안내하는 그런 안내의 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책을 썼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책을 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책 읽기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책을 봐야 되겠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 책을 이렇게 구매하게 되고 보게 되고, 그리고 널리 퍼졌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 책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학교에 이 책 읽기를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책 읽기를 학교에서 접목시켰을 때 학교 분위기와 아이들의 학업 성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또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개시켰던 것처럼 예비 부모의 축하 선물, 또 신입 교사의 교재, 이렇게 신입 교사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런 학교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신입 교사들의 신입 교사들의 교육 교재로 또는 선물로 괜찮은 책이다라고 또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책 읽기에 대한 소개를 제가 몇 번 나눠드렸었죠. 유대인의 자녀교육에서도 나왔고, 그리고 그림책 읽어주기에 대한 그 책 소개에서도 나왔는데, 우리가 오늘도 책 읽기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거는 중복되는 내용 말고 이 책에서만 소개하고 있는 부분, 그러면서도 제 마음속에 남았던 내용 3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왜 책을 읽어주어야 하는가 입니다. 다른 책에서도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지만 이 책은 조금 특별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교육평가원에서 제출한 국가 읽기 보고서를 보면 아이들이 책을 흥미롭게 매일같이 읽을 수 있는 그 비율이 초등학교 4학년은 54%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되면 30%,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되면 19%. 이제 이게 대학교로 올라가고 성인이 되면 심각해지는 거죠. 거의 대학생들도 책을 안 보고 성인이 되면 책을 거의 보지 않는, 그만큼 비율이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처럼 왜 우리나라는 어려서는 그래도 아이들이 책을 좀 보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책을 보는 걸 흥미로워하고 재밌어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왜 이 책을 안 읽을까?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입시교육이라고 합니다. 입시교육 때문에 아이들이 내가 보고 싶은 책, 그리고 재미있게 또 보고, 이렇게 자기가 보고 싶은 책을 보고 싶은 만큼 봐야 되는데, 입시를 맞이해야 준비해야 되다 보니까 입시 중심의 책을 보는 거예요. 어차피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그리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력도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 시간 동안에 입시에서 나올 만한 그런 문제들, 출제될 만한 그런 책들, 그것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입시에 대한 스트레스 속에서 책 읽기에 대한 흥미를 잃어간다는 거죠. 내가 보고 싶은 책 못 보고, 그리고 책 읽기에 대한 흥미를 잃고 또 억지로 봐야 되는 그런 상황. 그리고 또 이 책을 점점 읽지 않는 그 이유, 그러니까 이 책의 저자는 이거를 가장 중요한 이유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뭐 같습니까? 부모들이 책을 읽어주지 않아서다 라고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대요. 부모님이 책을 읽어주지 않아서 아이들은 책 읽기에 대한 흥미를 빨리 잃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책을 읽어주는 것은 단지 그 아이에게 배경 지식을 넓혀주고 어휘력을 풍성하게 해주는 것 뿐만이 아닙니다. 물론 책을 읽으면 이 아이들이 배경 지식이 넓어져요. 그리고 어휘력이 풍성해집니다. 확실히 책을 많이 읽은 아이들이 집중력이 좋고, 배경 지식이 넓고, 그리고 어휘력도 뛰어나고, 듣기 능력도 뛰어나고, 학업 성적도 좋을 가능성이 확실히 높습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책을 읽어주는 건 단지 이것 때문만은 아니에요. 책을 읽어주는 것을 하나의 광고라고 생각을 한다면, 책을 읽어주면서 아이에게 그 즐거움을, 책 읽기에 대한 즐거움을 계속 광고해주는 겁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이 책 읽기를 일찍 그만둬요. 아이들이 3살, 4살, 5살 때는 읽어주다가 초등학교를 딱 가면 책을 더 이상 읽어주지 않아요. 네가 글을 아니까 네가 읽어. 보통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가 글을 아니까 네가 읽어. 그러면서 이 아이들은 책을 읽는 게 힘든 거예요.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안 읽는다는 겁니다. 책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책을 읽어주는 건 빈 항아리를 채워주는 게 아니라 불을 지피는 겁니다. 이런 얘기합니다. 빈 항아리를 채워주는 거, 어휘력을 키워주고 배경 지식을 넓혀주고, 이렇게 뭔가를 채우려고 책을 읽어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불을 지피기 위해서 책을 읽어주라고 하는 거다라고 이 책의 저자는 강조합니다. 즉, 책 읽기에 대한 즐거움, 책 읽기에 대한 흥미, 책 읽기에 대한 기쁨, 이거를 아이들에게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시간이 흘러도, 대학을 가고 어른이 돼도 책을 흥미있게, 재미있게 꾸준히 읽을 수 있는 사람으로 이끌고자, 만들고자 책을 읽어주는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 배움은 평생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도 이렇게 책을 읽고 함께 나누지 않습니까? 책을 읽지 않으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매너리즘이 빠질 겁니다. 책 읽고 배우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거 정말 중요한데요. 근데 우리가 책 읽기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고 책 읽기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갖는다면 이것이 지속되어지지가 않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리고 대학교를 가고 성인이 될수록 더 책을 안 보는 경향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폴란드는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는 글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해놨습니다. 근데 그 폴란드의 책 읽기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어떻게 그럴까? 우리나라는 반대로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가기 전부터 일찍 한글을 다 떼고 그리고 초등학교를 가게 합니다.
그런데 이 책 읽기 수준은 세계 거의 뭐 하위 수준에 불과합니다. 뭐가 이렇게 다를까? 폴란드는요, 책을 꾸준히 읽어준다고 합니다. 책을 꾸준히 부모님들이 읽어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책을 읽어줄 때 단지 아이에게 지식 전달만 하는 게 아니라 책 읽기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을 아이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부모님과 함께 부모님 읽어주는 그 책 읽기를 통해서 흥미를 얻고 즐거움을 얻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책을 읽어줘야 됩니까? 초등학교 가서 글을 읽으면 스스로 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부모님들도 있는데,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이 읽어달라고 할 때까지 읽어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에 초등학교 고학년이 됐는데도 책을 읽어달라고 한다면 읽어주라는 거예요. 중학생인데도 책을 읽어달라고 하면 읽어주라는 겁니다. 고등학교 가도 책을 읽어달라고 하면 읽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모와의 어떤 공감대 형성, 기쁨의 나눔, 그리고 거기서 함께 책을 통한 어떤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그걸 통해서 또 책 읽기에 대한 흥미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책을 아이들에게 읽어주면 우리 아이에게 뭐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책 읽기가 아이에게 배경 지식을 넓혀주고 어휘력을 폭넓게 해주는 도움을 준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아이의 수준에 맞는 책을 읽어주면 되잖아요. 초등학교 6학년에게 초등학교 6학년의 수준에 맞는 거, 아니면 이 아이가 수준이 좀 높아요? 그러면 그 수준에 맞게 그 책을 읽어주는 겁니다. 초등학교 6학년의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에게 그림책을 읽어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물론 읽어줄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원한다면 얼마든지 읽어줄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아이들에게 책을 지속적으로 읽어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책에 대해서 흥미를 갖게 되어지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책을 읽을 수 있는 아이가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 책을 읽으면 우리에게 상당히 유익이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정작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아이들이 책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읽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는 거죠. 야, 왜 책 안 읽어? 사실은 부모님들도 안 읽는 책을 아이들에게 읽으라고 강요한다면 이거 좀 모순 아닙니까? 부모님들도 싫어하는, 부모님들도 그런 것도 하잖아요. 또 책을 읽고서 그 독서 보고서 같은 거 쓰라고 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른들도 책 읽고 독서 보고서 안 쓰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이들에게 시킨다면 아이들이 책 한 권 읽을 때마다 얼마나 부담이 되고 힘들겠습니까? 지치겠습니까? 이 책을 읽으면 알츠하이머병 또는 뇌의 노화가 좀 더 덜어지고 또는 개선이 된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읽으면, 많이 읽고 듣고 한다면 이 두뇌 노화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두뇌 노화가 상당히 저하가 되는 거죠. 뇌가 더 건강해지는 겁니다. 이 뇌는 우리가 이런 말 합니다. 나이가 40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근육이 줄어든대요. 그래서 나이 40이 되신 분들은 특히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단백질을 많이 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운동을 해서 근육을 키워야 됩니다. 그러면 근육이 양이 줄어들지만 우리가 키운다면 그 근육이 어느 정도까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뇌도 이 뉴런이라는 뇌세포가 있는데, 이 뇌세포가 뇌를 쓰면 쓸수록 활성화되고 이게 더 이렇게 분화가 되고 세포 분열을 일으키죠. 근데 머리를 쓰지 않으면 않을수록 점점 이 뇌세포는 줄어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뇌세포는 줄어들기 마련인데, 우리가 책을 읽고 계속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머리를 사용하면 이 뇌세포가 줄어들긴 하지만 그들 근력처럼 어느 정도 그 세포 분열과 어느 정도의 그 뇌세포가 덜 늦게 그 노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예방 또는 뇌 노화에 대한 예방을 하길 원한다면 꾸준히 독서를 하십시오.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모차르트를 들려줘야 하나? 비싼 교육용 교구를 사줘야 하나? 아니면 TV를 못 보게 해야 되나? 아니면 컴퓨터를 일찍 가르쳐야 되나?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가 똑똑해지고 또 우리 아이가 어휘력이 넓어지고 배경 지식이 넓어지고 집중력이 좋아지고 듣기 능력이 좋아지고 읽기 능력이 좋아지고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가 똑똑해질까?
고민이 되신다면 이 책의 저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책을 읽어주십시오. 두 번째는 장애인에게 책을 읽어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입니다. 우리가 이 뇌세포의 노화를 독서가 예방해준다라는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러면 장애인들에게 책을 읽어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특히 뇌 쪽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저는 이게 상당히 마음 좀 특별했습니다. 상당히 특별했고 그 마음에 참 많이 남았어요. 이 책에서는 몇 명의 아이들을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소개된 이야기를 들은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아이가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독서를 시켜서 이 뇌 쪽에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많이 개선시킨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또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아이 중에 쿠슐라라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는 생후 4개월부터 책을 읽어줬대요. 그리고 생후 9개월에는 책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6살 되었을 때는 혼자서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 신기한가요? 책 6살에 있는 거? 우리나라는 많이 있는데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아이는 좀 특별한 아이예요. 태어날 때부터 이 염색체의 손상을 당해서 비장, 구강, 그리고 신장에 장애가 있었고요. 손끝에 물건은 잘 이렇게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시력도 안 좋았고요. 그리고 4살 때까지는 물건도 사물도 잘 잡을 수 없는 아이. 자다가 근육경련이 일어나면 밤에 2시간씩 잠을 못 자는 그런 아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의사들은 이렇게 판명을 했대요. 정신지체 및 신체 장애로 판명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 판명을 받았던 부모님들이 이 아이에게 내린 처방은 뭐냐면 하루에 14권씩 책을 읽어주자 였다고 합니다. 하루에 14권씩 생후 4개월 때부터 책을 읽어준 거예요. 희망을 잃지 않고. 그랬을 때 이 아이가 6살 되었을 때 의사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이 아이는 평균 이상의 지능을 갖추고 있고 사회생활도 충분히 적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뇌에 이상이 있는 아이들은 아기 때부터 책을 읽어주면 이 뇌세포가 활성화되어지면서 이렇게 많이 개선되어진다라는 거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또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아이 중에 한 명은 다운 증후군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떤 상태인지. 이 부모님들이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슬퍼하다가 이 책 저자가 쓴 그 내용, 그 책을 보고 이제 전화로 또 상담을 한 거죠. 그리고 이 부모들은 14권은 좀 힘들고 하루에 10권씩 책을 읽어주겠다고 이제 다짐하고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읽어준 거예요. 아기 때부터. 이 아이가 초등학교 갔을 때는 어떤 일이 생겼냐면 반에서 책을 가장 잘 읽는 아이들 중에 한 아이로 꼽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상당히 똑똑한 아이, 어휘구사도 잘하고 그리고 책도 잘 보고 하는 아이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독서는, 책은 뇌를 건강하게 해줍니다. 뇌 쪽에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아이들도 책을 어려서부터 부모님들이 물론 그 아이들은 특별하니까 더 많이 읽어줘야 되겠죠. 근데 책을 꾸준히 읽어주면 그 아이들의 뇌가 회복되어지고 뇌가 건강해져서 어휘력, 사회 적응, 발표 또는 사회 인지,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아이가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독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익한 인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싶지 않습니까? 세 번째, 이렇게 책이 유익하다는 건 아는데 우리는 왜 책을 안 읽을까? 책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많은 건 아는데 우리는 왜 책을 안 읽을까? 이 책의 저자는 이거를 수학 공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선택의 분수 원리라고 하는데요. 선택의 분수 원리. 다시 말하면 보상을 어려움으로 나누면 빈도수가 나온다는 겁니다. 책을 읽어서 나에게 유익하다는 그 보상을 책을 읽기 위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어려움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빈도수가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독서가 좋다는 건 압니다. 근데 독서를 잘 안 하는 이유, 우리가 독서를 할 때 거기에 필요한 노력이나 어려움이 얼마나 있는가, 이게 독서를 안 하게 되는 그 이유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우리가 독서를 방해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가 사람이 될 수 있고요, 읽을 거리가 부족한 것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일이 너무나도 많아서 책을 못 읽을 수도 있고요. 시간이 없잖아요. 육아 때문에. 또는 게임이나 쇼핑에 중독돼서, 또는 숙제가 많아서, 또는 학습 장애 때문에, 또는 가정 내 소음, 또는 독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때문에, 뭐 이런 기타 등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책을 읽는데 갖는 어려움에 대한 요소, 부정적인 요소죠. 그리고 이제 보상이 있어요. 아까 내가 말했다시피 책을 읽으면 뇌 노화의 예방이 되고, 알츠하이머 병도 예방이 되고, 우리가 배경 지식도 넓어지고, 어휘력도 넓어지고, 뭐 자기 개발도 되고, 뭐 여러 가지로 집중력도 좋아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유익이 있어요. 이 어려움, 그러니까 그 유익을 어려움으로 나누면 책을 읽게 되는 빈도가 나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초밥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초밥을 먹기 위해서 2시간씩 나가야 된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초밥을 자주 안 먹을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초밥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초밥을 먹기 위해서 바로 10분 집 코앞에만 나가면 초밥집에 맛있는 집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초밥을 더 자주 먹을 가능성이 높겠죠. 독서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독서할 때 왜 우리는 독서를 그게 유익하다는 거 아는데 왜 안 할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독서 읽으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노력이나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독서를 꾸준하게 할 수 있게끔 키워주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합니다. 먼저는 독서의 유익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해 주십시오. 책을 읽으면 이렇게 좋아. 책을 읽으면 이렇게 좋아. 봐라, 아빠도 이렇게 책을 읽지 않니? 책을 읽으면 이렇게 좋아. 본을 보이면서 책을 읽으면 뭐가 좋은지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잘 관찰하십시오. 아이가 책을 읽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이나 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이거를 관찰하십시오. 이게 적으면 적을수록 아이들이 더 꾸준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폴란드 같은 경우는 자꾸 폴란드 예를 드는 이유는 폴란드가 세계 읽기 수준이 최고 수준이고요. 교육 수준이 최고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폴란드를 예를 드는 경우가 많은데 이 책의 저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폴란드는 아이들, 그러니까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그러잖아요. 독서 수준이.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폴란드의 아이들 가운데 59%가 주로 읽는 책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이 책을 보고 참 많이 공감을 했어요. 뭐냐면 만화책입니다. 혼자 독서하는 법을 키우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게 만화책이라고 해요. 저도 이 책을 보기 전에도 그런 얘기 참 많이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야, 만화책이라도 좋고 소설책이라도 좋으니까 하여튼 책을 많이 봐. 그럼 네가 읽기가 빨라지고, 그리고 이해력이 높아지고, 집중력이 좋아지고, 그리고 너희가 이렇게 배경 지식도 넓어지고. 하여튼 책은 많이 봐. 책 보기가 힘들면 만화책이나 소설책 많이 봐. 그걸로 시작해도 좋아. 이런 얘기 합니다. 물론 나중에는 여러분들 이제 책에 대한 흥미를 갖게 되어지면 그때는 이제 전문 서적이나 지식 서적도 보게 되겠죠. 근데 그것만 보면 재미가 없잖아요. 소설책, 만화책도 보는 겁니다. 저도 소설책, 만화책 봅니다. 전문 서적도 봅니다. 예. 책 읽기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켜주는 게 중요해요. 어른들은 소설책, 만화책 보면서 아이들에게는 야, 무슨 만화책이야, 교과서 공부해, 시험에 나올 만한 책을 봐야지 라고만 한다면 아이들은 책 읽기에 대한 흥미를 잃을 거예요. 폴란드 아이들 책 읽기 수준이 최고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들 59%가 대부분 만화책을 본다고 합니다. 어쨌든 만화책을 보기 위해서는 내가 읽어야 되잖아요.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걸 이해해야 되잖아요. 상상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책 읽기에 대한 흥미를 거기서 느끼게 되어지면 이 아이는 전문서적이나 지식서적을 볼 때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려워하지 않고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폴란드에서는 또 이런 것도 한다고 합니다. 폴란드는요, TV를 없애지 않는데요. 우리나라는 책 읽기 하기 위해서 TV를 없애는 경우가 참 많은데 폴란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이들 TV 본다고 합니다. TV 보라고 해요. 그리고 중독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집에서 못 보게 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안 보는 게 아닙니다. 폴란드는 TV를 보게 하는데 좀 우리가 다른 게 뭐냐면 폴란드에서 나오는 드라마는 거의 다 미국 드라마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국 드라마나 외국 영화가 TV로 나오면 다 우리나라 말로 더빙해서 나오잖아요. 그쵸? 근데 이 폴란드는 거의 대부분 그냥 그 영어 그대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막 처리가 된대요. 자막 처리.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TV를 보고 이해를 하려면 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글을 알아야 자막을 읽고 그걸 이해할 수 있잖아요.
더하기, 외국어를 들으면서 이중언어 교육이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폴란드의 아이들은요, 글을 배우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뭐랄까요, 열정? 그 열망이 아주 크다고 합니다. 그래야 책도 보고 만화책도 보고 글을 알아야 TV도 보고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전 이거 보고선 그래, 책을 읽으면 뭐가 좋은지에 대한 보상에 대한 이야기들도 먼저 가르치고, 그러면서 아이가 책을 읽으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또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를 보고, 어려움이 많을수록, 또 책을 읽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수록 아이가 책에 대한 흥미를 잃겠구나 라는 생각에 정말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부모님들이 계속 읽어줘야 아이가 책에 대한 흥미를 오랫동안 잃지 않고 대학교 가서도 성인이 돼서도 책을 읽는 아이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실천사항으로는 당연히 우리가 책 읽고 책을 읽어줍시다. 한번 읽어줘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하루 15분 우리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줘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이에게 책 읽어주기 귀찮아하면서 아이 보고는 책을 읽으라. 네, 너무나도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다음에 함께 나눌 책은요, 이 책을 제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이 애니어그램에 대한 책을 정말 많이 봤었는데, 자녀 교육에 대해도 이렇게 애니어그램이 적용돼서 나왔네요. 엄마가 먼저 알아야 할 애니어그램. 엄마가 애니어그램을 배워 2% 변하면 자녀는 200% 변합니다. 먼저 엄마를 알고, 나를 알고, 자녀를 알아야 우리가 서로 바르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죠. 정말 흥미로운 책이 될 것 같으니까. 우리가 자녀에게 15분씩 책을 읽어주면서 또 다음에 만날 때 이 애니어그램으로 자녀 교육하는 법에 대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교육에 성공하는 그날까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화이팅 해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자녀에게 행복을 전해주고 뭔가 채워주려고 하기보다 불을 지펴줄 수 있는 저를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화이팅 하며 오늘 하루를 또 힘차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